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신이 때문에 학폭 문제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은 교육부에 학폭 근절 방안을 보고하라고 남 이야기하듯이 했는데요. 저는 정순신이 같이 아들의 학폭을 갖다가 무마시키기 위해서 온갖 법적인 소송들을 제기하면서 법꾸라지처럼 굴은 정순신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을 한 부분에 대한 윤석열의 사과가 우선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 내에 3만 명의 수사관을 통제할 국가수사본부장을 검찰 출신인 내 측근을 갖다 꼽아 놓으면 안전하게 경찰을 통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의도 하나 때문에 정순신이라는 사람이 윤석열과 가까웠다. 그래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인권감독관으로 있었다. 그래서 윤석열 임명으로 통칭되고 윤석열이처럼 호방하고 술도 잘 먹었다. 그래서 정순신이를 내가 한 자리 시켜줘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오다가 떨어지면 어느 누구도 한동훈이도 그리고 검찰 내부에도 또 국가의 이 검증 기능을 하는 청와대 인사 담당 비서관도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를 포기하고 무사 통과시키다가 이번에 큰 건이 터졌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이나 정경심이 같이 자기 자식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스펙을 조작해서 이 자식을 갖다가 대학원에 보내고 그래서 의사나 변호사를 만드는 문제. 이것은 피해자가 그야말로 특정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을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누가 피해자일까가 특정이 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범죄죠. 자, 그런데 이 정순신 아들 같은 이런 문제는 피해자가 아주 확실하게 특정이 가능한 문제라는데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피해가 확연하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안에 있어서는 스펙을 조작해서 못 들어갈 애를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 초중고등학교 때 저질러지고 있는 이 학폭들이요, 결국은 한 사람의 정신과 또 그 사람의 사회성과 그 사람의 미래 가능성을 전부 다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학폭 피해자가 되면 정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성격을 가지지 못하고요, 사회성이 굉장히 무너져 버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한참 인성이 형성되고 있는 청소년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대다수의 학폭 피해자 애들이 좀 연약한 애들이 많이 당하지요. 집에 이제 꿩이나 이런 가축을 키우다 보면 그 중에 이 꿩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잔인해서 그 동료 중에 좀 약하면 이 동료를 갖다가 막 이렇게 뭅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자가 터지도록 쪼기도 합니다. 그래서 꿩을 키울 때는 눈을 가려서 키우죠. 자, 그래서 이 학폭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이 비비 꼬인 놈들이 항상 인간들 중에 일정한 비율로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폭력과 가해, 그리고 세디즘을 갖다가 하면서 쾌감을 맛보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 맛을 한번 보고 나면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저는 학폭 가해자라는 것이 일종의 제가 생각할 때는 정신 이상적 반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폭 가해를 느끼는 것들은 학폭을 저지르면서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은 누구를 얼마나 괴롭혀 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등교를 한다고 봐야 되고, 자기가 가진 이 공부나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학폭으로 전부 소화를 시키는 그런 성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학폭은 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계속 일정하게 연속적인 가해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폭의 일단 피해자의 위치에 들어서고 나면 그 사람의 영혼이 다 틀려버리는 상황이 되고요. 이번에 정순신 아들한테 당한 학폭 피해자 A, B가 있는데 A는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PTSD, 전쟁에 갔다 온 사람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까지 겪게 되고 은둔적인 상황으로 빠져들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다른 학폭 피해자가 하나 더 있다고도 합니다. 이 정순신의 아들이 학교에 가서 느끼는 것은 내가
너네들보다 우월하다. 그것도 그냥 학교가 아니고 강원도 민족사관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거기 오는 애들 다 대단한 애들일 건데 그 안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학폭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 학교에 이 징계 조치 등에 대해서 아버지까지 와서 맞서면서 부모가 막아주고 그러면서 소송을 끌어가면서 이걸 갖다가 뭉개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전학을 안 하려고요. 결국은 정시를 통해서 서울대 철학과에 입학까지 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학폭 가해자가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다. 미국의 하버드에 학폭 가해자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서울대가 이미 썩어도 너무 썩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학폭의 가해자로서 심각한 이 가해를 저지른 자들은 대학 가는 길을 막아야 된다. 대학 가봤자 저는 괴물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것 말고도요. 부산의 정다금 양이라고 아버지가 의사인 부산의 한 여고생이 현장 체험 학습을 갔다가 현장 숙소에서 추락해서 숨진 사태가 있었죠. 그 숨지는 날도 집요하게 학폭 피해를 당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기 싫다는 애가 억지로 이렇게 가게 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죠. 나름 한 4명의 집단을 이룬 학폭 가해자들이 집요하게 집안도 괜찮고 좀 살만한 애를 얼굴도 이쁘고 그러니까 괴롭혔는 모양이에요. 애가 방을 바꿔달라니 선생이 공개적으로 방을 바꿀 사람을 물었다고도 합니다. 그 선생들은 또 거기 가서 술 한잔 한다고 애들 챙기지도 않았죠. 결국은 엄청난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떠밀렸는지 죽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왔지요. 근데 그 4명 전부 성형하고 개명해서 개론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옛날 지난 일에 자기가 자살한 일에 우리한테 왜 이러냐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요. 저는 엄청난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 인간인 이상 최소한의 반성이 전제돼야 되는데 그들 어디에도 지금 반성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학폭이 그냥 학교 다닐 때 그럴 수도 있지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학폭은요, 사회생활을 막아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학폭 가해자들은요. 그리고 학폭 가해를 저지르는 애들 부모가 처절하게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폭 피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만들어져야 된다. 부모까지도 책임지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학폭이 비로소 건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 트롯 가수 선발하는 프로에 아주 유력한 우승 후보가 연이어서 이 학폭 가해자였다라는 폭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 이런 학폭을 저지르고 학교 다닐 때 상대를 괴롭히면서 악마 같은 인생을 살았던 애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가지고 우연히 자기의 다른 재능이나 부모의 배경 등으로 인해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대다수의 학폭 가해자들은 부모한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나무라고 그리고 자식을 오냐오냐 키우지 않고 자식에게 인성 교육을 시키고 엄격했더라면 자식이 학폭을 절대로 안 저지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부모가 세상 살아가는 모습 오라지를 자식이 그대로 보고 배우고 부모가 자식한테 교육이 될 만한 내용을 갖다가 전혀 보여주지 못할 때 자식이 학폭 가해자가 된다. 이번에도 한번 보세요. 정순신 아들이요. 우리 아버지 잘 나가는 검사다. 그리고 검사들은 다 돈 먹는다. 검사들은 인맥이 짜장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애들을 괴롭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순신이 아들이 정순신이라는 검사를 보면서 집에서 느낀 거 뭐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검사라서 항상 세상에 대해서 자신 있고 오만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도덕이나 예의, 양심은 없고 그냥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다 우리 아버지한테 굽신굽신하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너희들 다 무지렁이 같은 애들은 내 밑에 숙여라. 자, 지금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황영웅이라는 또렷한다는 그 친구도 저 아버지가 조폭이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학폭에 대한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애들끼리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학폭을 이렇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자는 인생을 매장시켜 버려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사회에 점점 가면 갈수록 부모의 서열이 자식의 서열이다 이렇게 인식되면서 학교 내부에서
부모의 서열에 따라 자식들끼리의 서열도 정해지는 이런 더러운 세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폭, 이것은요, 단순히 버릇없는 애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수준이 자식을 통해서 그대로 외부로 반영된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폭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We are